안녕하세요. 국풀국어학원 방위원장 김병규입니다. 오늘 보인중 내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인중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강현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3 담당하는 강현종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보인중학교 같은 경우 국어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 학교는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굉장히 무난합니다. 중정도 됩니다. 무난하다. 네. 그러면 이제 A 등급 비율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조금 생각보다 네. 문제는 되게 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지필고사가 2학년 같은 경우는 15.2%입니다. 네네. 네, 평균이 68.4점이고요. 네. 3학년 같은 경우는 16.9%, 평균이 72점 정도 됩니다. 시험이 그러면 네. 시험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공부를 안 하나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가 이제 남중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지필고사는 굉장히 무난함에도 불구하고 A가 왜 안 나올까를 많이 저도 해봤거든요. 네네. 왜 그런가 봤더니 수행평가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학생 네. 특유의 그 대충 네. 이제 닥치면 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잘 봐도 네. 수행에서 너무 많이 까먹는다. 네. 이거 참 큰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좀 A등급 비율이 좀 저조하다 생각보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을 구성하는 게 뭐 객관식, 네. 서술형, 수행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객관식 문제 유형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2학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요. 네. 화자나 화자 자체를 묻는 거나 또는 시어의 의미. 그다음에 작품 해석에서 잘못된 거를 고르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단어 뜻, 한자 성어 이런 거 고르는 문제요. 네네. 그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 문제 유형 자체는 네. 뭐 무난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다만 3학년 때 나오는 어휘 문제들은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거나 네, 독서량이 네. 작으면 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지문 같은 거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필 자체 객관식은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뭐 학원에서 하는 내신 대비를 잘 따라온다면 네. 뭐 무난하게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출제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서술형 출제를 좀 해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출제를 안 한다고 하니 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아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네.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행평가에 대하여서 가볍게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작품을 재구성해서 하는 글쓰기, 그다음에 독서 구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난이도 한 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2학년 수행평가에 출제됐던 네. 문학작품 재구성 글쓰기라는 건 장르 변환. 네, 장르 뭐 변화를 시를 주는 소설로 거죠.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독서 구술이라고 하는 건 책을 읽고 구술 발표를 한다는 네, 뜻인가요? 발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지. 이건 아마 독서 감상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논설문을 한 권을 써야 됩니다. 논설문 한 네. 편을 써야 수행평가 됩니다. 시간에 쓰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2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재구성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일단 작가의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작품의 원작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혀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고 네. 이거는 원래 작가의 의도는 요랬고 네. 내가 쓴 것과 이 원작의 차이는 이런 네. 부분이 있다라는 네. 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네, 그다음에 3학년은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활동지인데요. 네. 책의 내용을 반영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본다거나 또는 그 마지막에는 짧은 평을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쌓여야 또 네. 나중에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할 때도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글을 네.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객관식, 네. 서술형, 수행평가 중에서 네. 서술형은 빠지고 네. 객관식과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네. 학생들이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A등급을 받으려면 그래도 좀 요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필 같은 경우는 워낙 평범하게 내시는 편이라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행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논설문 한 편 쓰는 거하고 구술이요. 애들이 말하기를 잘 못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논설문 같은 경우는 특히 써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행평가가 공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보거나 또 발표할 때도 그냥 원고로만 쓸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기를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서 그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2분 안에 다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좀 스톱워치 같은 걸 통해서 그것도 시간을 연습도 해야 재서- 되죠? 네, 시간.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게 해야 시간이 초과가 되거나 너무 네. 짧거나 하면 또 감점이 감점이 생기는 거죠. 됩니다. 네. 아, 이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감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로는 사실 할 수가 없고 네네네. 이제 정규 수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좀 사실 학원 선생님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이라는 거에 사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글쓰기라든지 구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이 학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네네네.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선생님들과 주고받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수행평가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A를 넘어서서 100점을 딱 찍고 싶은 학생 네네네. 이런 친구들은 좀 어느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에 대한 필기한 내용하고요. 그다음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말고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계속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학교 필기와 이제 학원은 뭐 기본적으로는 네. 이 출판사에 충실하게 진도를 네. 나가는데 학교 네네. 선생님들 중에는 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대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문법에서 추가로 준 내용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네.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해 이것까지 네. 알아야 돼라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까지를 꼭 알고 있어야만 네. 100점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쭉 보인중학교 학교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계속 보인중학교를 봤더니요. 그 한 해마다 조금 선생님 성향에 따라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네.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 거의 90%였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도 어느 때는 뭐 퍼센티지가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셔서 반드시 서술형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서술형을 아예 출제하지 않는 이런 굉장히 편차가 선생님이 에 따라서 네네네. 그 출제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네. 이제 보인중 같은 경우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학교 선생님의 개성이 좀 강하게 네. 이제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네. 이제 보인 고등학교랑 마찬가지인데 네. 보인중, 보인고 지금 전부 다 학교 전체적으로 국어는 이렇게 진행하자 요런 느낌보다는 네. 선생님이 자기가 좀 이렇게 개성적으로 담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점수 비율이라든지 수행평가 내용이라든지 혹은 교과서와 달라지는 내용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학생들이 포인트를 캐치해서 네. 요번에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이야. 포인트를 캐치를 해서 또 학원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맞습니다. 또 학원 선생님들께서 요런 스타일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내신이라는 게 학생만 잘해도 안 되고 선생님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해야만 융합이 돼야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네. 보인중학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